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학센터 TV의 마크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유학센터 학생들의 미국 입국 전에 미국 고등학교 적응을 위해서 수업을 진행해 주고 계신 우리 박 선생님을 초빙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제가 부탁드렸는데 이분께서는 미국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한국의 최고 대학에서 박사과정도 하고 계신데 한번 소개를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솔쌤, 그러면 진솔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9학년인 이제 중학교 3학년 중에 미국으로 가서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미국의 북부에 있는 버팔로라는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잘 마치고 네. 대학은 워싱턴 DC에 있는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라는 대학교에서 정치외교를 공부한 다음에 대학교를 마치고 여러 가지 인턴이랑 활동도 많이 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고, 네, 한국에 와서는 이제 전공을 살려서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재시네요.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수업 받고 제가 피드백을 한번 물어봤더니 피드백이 좋더라고요. 도움이 된다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미국에서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교육을 받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가장 최상위급 교육을 진행하고 계신 쌤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구독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있어요. 미국의 고등학교 9학년부터 4년을 다니신 거죠? 네. 조기 유학을 그렇게 4년을 하고 대학을 가고 한국에서 있다가 나중에 미국에 박사할 생각도 있다고 하셨죠? 네, 그 과정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건데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미국에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된 건가요? 중3 때 나간 거죠? 네, 사실 초등학교 1학년을 미국에서 다녔었어요. 텍사스에 있는 지역에서 갔었는데, 그리고 나서 원래 계획보다는 좀 더 빠르게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게 되었는데, 그때 자유롭게 생활했던 기억들이 좋았고, 학교에서 그 기억들이 너무 좋았어서 언젠가는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을 이제 어렸을 때 막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에 들어오면서 이제 외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왜 외고를 준비하지? 외국을 가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넌 좀 자유롭고, 막 새로운 토론하는 것도 좋아하고 하니까 미국의 교육 방식이 잘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지원을 열심히 해주셨고, 그래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의 의견에 굉장히 기울여 주시고 서포트도 해주신 거네요. 물론 지금 그때 학비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죠? 네, 그냥 많았었다는 것만 기억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만 했었고, 사실 중학생이니까 잘 모르긴 했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었고, 학교도 사립학교를 가야 했고, 또 그에 따른 호스트 가족분들께 지급된 저의 생활을 위한 생활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좀 잘 모르겠지만 많았다. 한국에서 떠나기 전에 중학교를 다니다 간 거잖아요. 3학년 1학기까지 하고 간 거죠? 네, 맞습니다. 그때는 성적이 어땠나요? 성적이 외고를 준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도 성적이 안 좋진 않고,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이제 미국에서 중3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는 자유롭게 제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 과목,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여러 개 듣고, 그다음에 대신에 제가 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과목들은 좀 기본 정도의 그런 수업들까지만 듣고 남는 시간을 좀 더 좋아하는 거에 투자할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학교가 시간표가 정확하게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주입식 교육이고 내가 듣기 싫어도 한문해야 되고 내가 하기 싫어도 일본어 하는 학교도 있고 맞아요. 다 짜져 있죠. 주입식 교육이죠. 그것보다 내가 원하는 위주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미국의 이동식 수업, 이게 너무 마음에 드셨고 좋으셨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처음에 9학년으로 갔다가 학교를 한번 옮겼나요? 아니면 쭉 한 군데서 다녔나요? 그리고 학교 형태는 통학을
홈스테이 가정에서 통학을 네. 했나요? 아니면은 보딩스쿨에서 다녔나요? 저는 학교를 이제 중고등학교 주니어 하이를 총 2군데를 다녔는데 첫 2년은 여학생 오. 학교를 다녔고 네네. 이제 네네네. 카톨릭 어걸스 하이스쿨을 다녔고요. 네네. 네, 홈스테이였으니까 아, 네. 감사하게도 학교 정말 가까운 곳에 있는 홈스테이여서 네. 좋았고 또 홈스테이도 같은 학교를 다니는 제 나이 또래 같은 학년에 있는 아. 네, 학생에 있는 집이었어서 적응하기가 엄청 수월했고 네. 엄청 웰커밍한 분위기였거든요. 네네. 적응을 하기가 되게 좋았어요. 네, 그러다가 학교 자체는 너무 좋은데 조금 더 챌린징한 그런 환경에 나를 이제 2년 정도 지났으니까 적응은 좀 됐고 네네. 네, 좀 더 챌린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바로 근방에 있는 네. 남녀공학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홈스테이였는데 네, 그런 학교로 한번 전학을 가게 됐죠.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사실 11학년이 한국의 고3처럼 그렇죠. 대학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하죠. 네, 시기인데 제가 10학년을 마치고 이제 전학을 간 거라 사실 엄청 고3 직전에 전학을 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대범할 수가 있었지? 생각이 드는데 좀 고민은 있었지만 그래도 잘한 선택이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네네. 잘하신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게 처음에 있던 학교가 좀 캐주얼한 네네. 학교고 그리고 아마도 그 교육 환경 자체가 제공되는 과목들이 AP나 아너스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학교마다 학구열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불만족스러웠던 거죠? 네, 상대적으로 AP 수업이 다 있지는 맞아요. 않았었어요. 근데 규모가 작았나요? 아니면 조금 더 작은 규모의 몇 명? 학교였고, 한 학년에 한 3, 40명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이스쿨이었나요? 주니어 하이였어요. 아, 네, 주니어 하이였고, 네, 엄청 따뜻하고 웰커밍한 분위기여서 적응하기 너무 이제 좋았고, 추억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입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좋은 학교에 가고 싶고, 대학교를, 네, 그런 이제 생각들이 들어서, 이제 다른 환경을 경험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옮긴 학교에서는 AP 과목이 좀 더 많았고, 학생 수도 훨씬 많고요. 학생 수도 네, 좀 더 많았습니다. 방과후 활동할 것도 훨씬 더 많았고 네, 스포츠. 네, 옵션이 좀 더 많았었습니다. 그 몇 명 정도 됐나요? 한 학년에 한 4, 50명 정도, 한 5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네. 항상 마크쌤이 말씀드리지만 사립학교, 우리가 고등학교 진학할 때는 엘레멘탈이나 또는 주니어가 같이 있는 학교를 가면 좋지 않습니다. 이게 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고학년, 10학년, 저학년 때는 웰커밍한 분위기의 작은 시골 학교도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내가 기초가 부족할 때는 여기서 하나 좋은 데서 하나 기초를 쌓고 적응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정말 11학년 때는 큰 성취들이 필요하잖아요. 웨이티드 GPA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취들에 따라서 대입에 넣을 수 있는 환경을 바꾸신 것 같은데 사립학교는 하이스쿨만 있는 대로 처음부터 가는 게 좋습니다. 바꾼 환경에서는 어땠어요? 이전 학교와는 달리 여기는 아예 미들스쿨이 따로 있고 하이스쿨이 따로 있는 아예 분리된 학교였고 한 네네. 50명 정도로 인원도 많았고 처음에 갔을 때 느껴진 거는 학생들이 좀 공부하는 eagerness, 열정 이런 게 좀 다르다. 그리고 extra curricular를 열심히 전 학교에서도 학생들 열심히 했지만 그거를 좀 밀어주는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좀 더 있다. 지도교사. 네, 지도교 선생님들의 네네. 이제 전문성이 더 있다는 게 느껴졌고, 뭐 예를 들면 새로 옮긴 학교에서는 운동도 사실 미국 생활에서 엄청 엑스트라 커리큘러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 친구들 사귀는 데서도 그렇고 그런 면에 있어서도 옵션이 더 많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하키도 있었고 필드 하키도 있고 그냥 일반 하키 아이스링크도 있고 저는 테니스랑 골프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친구들이랑 적응도 하고 이제 팀워크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팀워크를 배우는 그 경험도 미국 대학들에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저의 프로필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학교는 클수록 좋다, 작은 것도 나쁘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다닌 학교가 한 학년에 몇백 명씩 있는 엄청 그 자이언트 스쿨은 아니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여러 가지 수업들이 제공이 되고 그 10명 중에 내가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고 내가 원하는 거를 같이 할 사람을 찾는 것보다는 네네. 이제 100명이나 1000명 중에서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사실 더 확률이 훨씬 크죠. 용이하니까 맞아요. 네, 이제 맞아요.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답을 쌤이 주시기도 하셨어요. 아, 네. 옮겼더니 맞아요. 내가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할 것도 많고 맞아요. 학교가 크니까 큰 학교는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과후 활동들도 제공하고 또 AP 과목도 최소 10개는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있었어요. 그런 학교가 좋은 학교죠. 내가 배움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함이 없는 환경을 제공하는 학교. 네. 그럼 클수록 좋다가 네, 맞는 네, 거예요. 네. 적당히 크면 좋다. 네. 충분히 갖춰져 있는 곳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스쿨만 있는 곳이 좋다. 네. 네. 그래서 크다는 의미는 사립은 250에서 한 300명 이상. 네. 사립이 그 이상 크긴 좀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뭐 800명, 900명, 2,400명 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죠. 보통 미국 학생들은 나의 대학 전공을 10학년 정도에 결정해서 선택과 네. 집중을 하고 가산점 받기 위해서 네. 11학년 때 그에 맞는 AP나 아너스나 심화 과목들을 듣잖아요. 그리고 나의 우수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언제 내가 정치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나요? 한국부터 정해져 있었나요? 아니면 미국 가서 정한 건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치, 법, 외교 분야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혹시 부모님의 환경적인 영향일까요? 전혀. 부모님 아니에요. 두 분 다 예술을 하셔서 네, 네, 뭐 예체능 할아버지 집안, 뭐 할머니도 아니시고 네, 전혀 친척도 없으시고 네, 없었습니다. 네. 근데 초등학교 때 아마 미국에서 생활했던 그 경험 그리고 6학년 때 캐나다에서 학교를 좀 다녔던 경험 네네.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나라들이 서로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정치도 달라지고 그런 차이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좀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고 네네. 네, 그래서 외고나 이런 걸 준비했던 것도 사실 그런 맥락의 일환이었고 네네. 유학을 가게 된 것도 그런 원래 가졌던 꿈이 있어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캐나다를 초6 때 한 학년을 다닌 거죠? 1년이 조금 안 돼요. 그러면 캐나다의 경험도 있고 캐나다에 가고 싶다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싶다는 생각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을 선택한 이유는요? 캐나다에 갔을 때는 엄청 작은 시골 동네였고 네네. 사실 중학교 때 유학을 갈 수도 있겠다, 중고등학교 때 유학을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약간 맛보기로 한두 학기만 먼저 가서 다녀보자 이런 생각으로 먼저 갔었던 건데 혼자 갔나요? 그래도 궁극적으로 미국을 선택을 하게 된 거는 아무래도 제 전공이 정치 외교이다 보니까 뭐 정치적으로나 외교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힘이 있고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에 가서 배우는 게 앞으로 제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고 부모님도 함께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미국으로 먼저 가자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대입은 미국 대학을 가야겠다 생각한 거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뭐 캐나다에는 사실 네네. 좋은 대학들이 있긴 하지만 입시 자체가 아예 다르고 맞아요. 내신으로만 대학 가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졸업해서 좋은 미국 대학 가기는 사실 쉽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6학년 때 캐나다를 갔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오면서 아마 사실 6학년 때는 대학까지 생각하기에는 좀 어렸고 이제 미국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는 미국에서 대학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미국이 정치와 외교의 강국이니까 대학도 그럼 미국의 중심, 정치와 외교의 중심인 워싱턴 DC 근처로 가야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제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네, 캐나다는 미국이 하자면 다 따라서 하는 나라니까. 자, 11학년 이후에 성취로 정치학에서 가장 좋은 학교 중에 하나인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의 정치학과로 들어갔잖아요.
4년 네. 안에 졸업하신 거? 저는 3년 반에 졸업을 했고요. 오. 그 한 학기는 그 학기 중간에 휴학을 하고 한국에서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우면서 휴학을 네네. 하고 했었고, 실제 교과 과정은 이제 3년 반 만에 다 했고, 네네네. 대학교 너무 좋았죠. 아무래도 학생들 지원을 많이 해주는 학교이고, 네네. International Relations Major이 강한 학교 중에 탑 10 중에 항상 들어가는 학교이다 보니까, 네네. 제가 원하는 뭐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기도 했었고, 예를 들면 동양 아이들, 입양이 된 동양 네네. 아이들, 미국에 살고 있는 그 학생들에 대한 멘토링 역할을 하는 동아리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고, 네. 한인 학생회에서 임원도 했었고, 네, 그런 활동도 많이 했고, 수업 자체도 워낙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네. 수업의 질도 좋고, 학생들과의 커뮤니티 형성하는 것도 너무 좋고, 흥미로운 분야에서 동아리를 만들고 제가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엄청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네네. 그런 면에 있어서 대학 생활은 너무 많이 배우고 좋았어요. 그럼 이분 굉장히 궁금해 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 11학년 때 얼리 네. 지원을 했나요? 레귤러 지원을 했나요? 저는 레귤러를 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속설로 얼리를 하면 좀 더 합격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저 때도 그런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SAT 점수에 자신이 있었고 그 엑스트라 커리큘러는 아무래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처음에 와서 9학년, 10학년 적응하는 기간이 좀 있었다 보니까 네네네. 아무래도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한 10학년, 11학년 때 본격적으로 쌓기 시작했기 때문에 얼리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더 많이 반영되는 얼리보다는 이제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레귤러에 하는 게 나는 더 강점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했고 얼리가 시기적으로 한두 달 더 빠르니까 그 추가로 주어진 한두 달 동안 엑스트라 커리큘러 이런 거를 더 쌓아서 레귤러에 한 번은 제대로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정리를 하자면, 네. 얼리를 하려면 한국에서부터 영어가 굉장히 많이 준비가 네. 돼 있어야 되고, 토플을 120점 만점에 한 80에서 100점은 된 상태로 가면 네, 너무너무 그럼요. 그 좋고, 이상이면.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시상이라든지 나의 꾸준하게 어떤 분야에서 리더십을 보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꾸준하게 하는 걸 좋게 보잖아요.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요. 그러려면 영어가 돼야겠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럼 SAT와 토플을 안전하게 만드는데 시간이 네. 좀 걸렸던 걸까요? 네, 사립학교라서 입학 기준이 또 있었기 때문에 네네. 토플 몇 점 이상 반드시 넘어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80점에서 100점을 요구를 했었고 네네. 제 경우에는 100점 이상을 요구를 했었어서 와우. 네, 그래서 중3까지 100점 이상을 만들었어야 했어요. 그래. 아, 거의 탑보딩급 스펙을 학교는 요구하는 곳이네요. 네. 저는 10학년에 왔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1년 만에 적응 다 하고 그런 원서에 부합하는 내용을 채우기까지. 네. 그래도 9학년에 왔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8, 9학년 때는 와야 좀 안정적으로 미국 학생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대학도 가기에 충분히 부족함이 없는 시간에 이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오늘 시간이 별로 없으신 관계로 중요한 질문 한 개만 네네. 더 하고 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 생활에 대한 건 다음 기회가 된다면 또 쌤이랑 얘기 나눠보는 거로 하고요. 네. 가장 중요한 유학센터에서 집중적으로 고등학교 진학과 대입까지 준비가 저희가 진행하는 업무인 거고요. 저희 유학센터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을 준비해 주시고 출국 전에 고등학교 적응 수업을 해주시는 쌤이신데 이렇게 고등학교를 4년 동안 풀로 경험하시고 미국 대입도 잘 하시고 거기서 졸업해서 지금 서울대에 계신 재원이시기 때문에 좀 있으면 박사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좀 남았습니다. 미국식으로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닥터라고 부르는 게 맞잖아요. 네. 미국 고등학교 방학 때마다 또는 아예 처음 준비하면서 준비 과정에 있어서 고등학교에 적응하기 위한 그런 시간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도쌤이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유학센터로 연락 주세요. 그러면 지도쌤이랑 연결을 해드릴 거예요. 바쁘신 분이지만 서로 또 이렇게 상의해가서 AP 수업도 하실 수 있고 미국 역사라든지 세계사 이런 거 완전 전문가이실 거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고등학교 적응 수업을 해드릴 건데 그래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아이들 튜터링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갔을 때 내가 이거 수업과 이런 환경을 잘 소화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소화하기 위한 백그라운드 지식, 그러니까 미국 학생들은 당연히 알고 있으나 한국 학생들은 모르는 기본적인 미국 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다 보니까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수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이제 훑고 가면 네네. 가서도 미국에서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이제 미국 학생들이 라이팅을 많이 쓰는 이런 중요한 라이팅, 아카데믹 라이팅을 하는 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네네. 이런 거를 알려드릴 수 있는 수업. 두 번째로는 정말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데 네네. 저도 중3, 그러니까 9학년부터 미국에서 살고 대학교까지 거의 10년 이상을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아유, 경험자한테 네. 하는 거 다르죠. 경험에서 오는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내가 경험으로 취득한 정보들, 네네. 느낀 것들, 팁들이라든지 적응할 수 있는 방법과 마음가짐을 준비하고 가는 학생과 네네. 그렇지 않고 일단 왔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학생은 그 성취도에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수업들, 특히 US History, US Government, Comparative Government 이 수업들 그리고 그거의 AP 수업들, 언어 수업들까지 제가 좀 더 전문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고 그거 외에도 이제 멘토링 역할로서 학생들 잘 적응하고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를 크게 두 가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유학센터 학생들 이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도움을 받고 싶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또 화상으로도 가능한가요? 네, 화상 수업도 사실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줌이라든지 네네. 자료를 같이 보면서 1대1로 하는 네네. 수업 또는 2, 3대1로도 아이고, 좋습니다. 2, 3대1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네. 네, 유학센터에 이렇게 또 소중한 재원이 계시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마크쌤한테 연락 주시고 제가 소개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교육 잘 시켜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